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재료에 주목해서 전략의 포인트 짜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바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뒷배경까지 포인트 잘 가져오시는 분이 대표님입니다. 자, 그래 주제 먼저 궁금합니다. 오늘의 테마는 어디에서 어느 쪽 이야기해 볼까요? 네, 어제부터 하도 떠들던 네. 중국 소비주. 아하. 네, 이쪽이 다 강하긴 강한데 여기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파파라치에서는 네. 어떤 옥석을 확 집어들려느냐. 아.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핫한 이슈는 맞는데 정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등락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어서 그 안에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성공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중국 소비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고 그리고 웅크려들었던 종목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강하게 움직인 배경이 중국이 빗장을 풀었다. 이게 전부고 이게 키포인트일까요? 거기서부터 대표님 우리 출발해보죠. 네, 그렇게 시작하면 좀 재미가 없죠. 네. 근데 과거에 중국 소비주 하게 되면 상당히 굴곡이 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보면은 그때 가장 많이 위축됐던 섹터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만 끝나봐라.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서 뭔가 변화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전부터도 한 번씩 들썩거렸다가 가라앉고 들썩거렸다가 가라앉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리오프닝이 됐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쭉 진행되는데 리오프닝이 됐을 때 또 저희가 많이 쓰던 단어가 보복 소비였죠. 네. 네, 그게 또 시작되면서 한때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받았다가 이것도 보복 소비 끝나고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또 쭉 하고 하락했던 장기간 소외됐던 종목들이 거기서 이제 기대감도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 오면은 이제 변할 거다. 그런데 언제 와 이러면서 기다리다가 종목들은 힘이 없었죠. 그런 과정 쪽에서 강하게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기대했던 거 왔다. 라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변화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공은 이제 중국인들이 얼만큼 넘어오느냐라는 부분들과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해야 되겠지만 아마 중국 정부의 의도도 중요하겠죠. 네. 왜 지금 시점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네. 이런 식으로 관광객들을 풀어줬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조금 더 확대되게 되면 미국과의 갈등을 조금 푸는 관계 그런 쪽에서 한국에서도 한알령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변화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시장은 확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일단 중국에서 또 지금 약간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소비가 잘 안 되는 소비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당근책으로 썼다라는 쪽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앞으로의 변화들은 이런 중국 정부의 의도와 함께 또 변화할 수 있는 확장 소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키워드가 단체 관광이었다고 하면 대표님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 전부터 사실은 빗장을 좀 잠근 부분이 있잖아요. 사드 조치 이후에. 그런데 이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라는 관점이 코로나 또 이전 이후와도 다르고 이전과도 다른데 지금은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중국 소비주니까 네.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중요하겠죠. 이게 예전만큼 코로나19 전만큼 강하게, 그러니까 즉 한국 와서 뭐 이제 면세점 와서 싹쓸이 하고 전부 다 사 이런 네, 느낌. 예. 명동 와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거요. 네. 잘하시네요. 해보고 싶어서. 예. 하오 예. 네, 하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가 그대로 또 과거처럼 나올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근데 그게 지금 수준으로는 그때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데 네. 그만큼 올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7월 달에 중국의 출국자 수를 보면 좀 힌트가 됩니다. 이제 리오프닝 된 거죠, 중국도. 그래서 단체는 아니지만 개별적인 여행객 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상하이나 베이징 기준으로 출국자 수를 보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19 수준에 한 5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 회복세가 생각보다 많이 더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필두로 해서 이제 단체 여행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는 수치의 어떤 변화가 될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그럼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많이 오겠네 라는 것보다 한때 이제 그 코로나19 전 때도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여행 소지가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해외여행에 선호하는 가장 첫 번째 국가는 아쉽지만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쪽인가요? 동남아 태국. 네. 아. 거기부터 뭐 일본. 네. 그다음에 4위인가가 한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과거만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씩 더 이제 들어오고 아마 본격적으로는 이제 8월 11일부터 비자를 또 재개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눈여겨볼 게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그때는 또 왕래가 빨라지겠죠. 거기다든가 아니면은 중추절이 추석이죠. 네. 네, 그때 나오는 변화들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섹터별로 어떻게 챙겨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대표님께 시간 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마감이 걸려있긴 하지만 저희 거기까지 하고 마감 이후에 추가적으로도 이어갈 수 있게 좀 길게 들려주세요. 세부적인 섹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들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랩을 하면서 빨리 가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은 지금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면세 쪽에 들어가는 화장품이 그대로 나올 것인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그 사이 기술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또 원하게 되면 중국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지금 예전만큼의 화장품의 기대감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와서 새로운 브랜드를 써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 뭘 쓰지? 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한정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여행 같은 경우나 항공은 이제 한중간에 비행기가 증편되겠죠. 그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인데 여행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여행사는 아직까지는 아웃바운드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운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직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확대되는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쪽은 항공 쪽은 환율하고 유가 같이 봐야 되겠죠. 지금 둘 다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또 고려할 상황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면세점은 말씀드렸던 예전처럼 그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또 데이터 나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네, 3년 동안에 23조 가까이 성장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중국 자체적으로 또 키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경쟁이 되겠느냐라는 쪽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지노 같은 경우 엔터 같은 경우 이런 건 그래도 일단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런 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관련주에 대한 핵심 포인트 이야기하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장 마감 이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장 일단 양대 지수 흐름 엇갈리면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브리핑 해드리고 이야기 또 이어나갈게요. 11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이슈 품고 움직였는데 대응하시느라 먼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어떻게 마침표를 찍혔는지 미국의 지표 관련해서 경계감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주중에 많이 했는데요. 자, 일단 수치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우리 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오늘 주력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마침표 찍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 2시 넘어가면서 이 오후장에 조금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2600선 위에서의 흐름을 오전만 하더라도 잘 지키나 싶었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지수 역시 저점으로 내려갔다라고 한 주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0.4% 하락하면서 2591선에 코스피의 지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고점과의 거리는 살짝 있긴 했습니다만 빨간불을 켠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910선 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다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수급적인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외국인 쪽에서의 오늘 유가증권 내에서의 수급 현황 좀 보셔야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수세가 보였고요. 그리고 장중 내내 매도를 꺾이긴 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2시 넘어가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도 규모가 거세지기 시작했고요. 최근
최종적으로는 2천억 원 가깝게 매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기관과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매도 우위 8거래 연속해서 팔자세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 열기를 좀 보여주면서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그래도 1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20원 선 웃도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9원 가까이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1324원 선에 오늘 마침표가 찍힌 모습입니다. 7월 물가가 미국 쪽에서 양호하게 나오면서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이 오전엔 없었습니다만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환율 경계감 가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2%대 하락이었고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일제히 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주 가운데 선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쪽은 자동차 쪽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이 전체 매도였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오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편입 이슈 안고 움직인 오늘 변동성이 컸는데요. 일단 마무리는 2%대 하락으로 됐다라는 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보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고민 대표님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은 의외로 좀 무거웠습니다. 오전에서 오후까지 넘어갈수록 잘 버티다가 네. 막판이 되면서 좀 동력이 떨어지는데 자세히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를 했고요. 선물은 매수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선물을 좀 매수하면서 필요한 종목들을 팔았는데 판 종목들이 반도체 쪽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래서 기분은 더럽다. 이렇게 지수가 그러면 당분간 흔들릴 가능성을 기분 나쁘지만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다음 주일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미국 대비해서 좀 차별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감쯤 돼서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들어왔다는 쪽은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 전반적으로는 대형주는 무겁다. 하지만 중소형주는 되게 가볍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실적 발표 상당히 많이 집중되는 기간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실적 괜찮은 종목들 쪽으로는 여전히 플레이를 하겠다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게 되면은 지수가 여기서 이제 크게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 정도로만 버텨주게 되면 종목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냥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종목 장세 이런 쪽으로는 다음 주까지 연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쪽이 기대는 많았지만 지금 MSCI 에코프로가 편입된 이슈 이후로 약간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아무래도 거기서 집중되면서 매매하셨던 분들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오히려 섹터의 확산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어제 강했던 말씀드린 이제 중국 소비주나 아니면 오늘 보니까 로봇 게임 또 자동차 부품 게다가 뭐 음식료 오늘 또 라면주들은 또 급등했었죠. 네. 이런 쪽까지 보게 되면 아마 산발적인 섹터의 강세가 나오는데 그거의 중심이 약간 8월 15일 날 전에 실적 발표가 다 있다 보니까 그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는 이 소비에 대한 키워드를 그러면은 종목별 장세에서 키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 먼저 하고 가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그럼 다음 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 가능할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나오는 흐름들은 다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이제 강한 매수세가 한번 유입된 다음에 차익 매물 나오겠죠. 네. 그 차익 매물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기조들의 변화를 다음 주 초 이후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이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뭐 화장품 쪽에서 뭐 한국 화장품이 무슨 얼마큼 또 효과를 받겠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가는 먼저 강했었겠죠. 근데 그런 거 빼고 어떤 실적 변화 쪽에서 옥석이 어느 쪽으로 강해지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지노나 혹시 엔터 그리고 또 한알령이 해제됐었을 때 또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 때 가장 또 선호적인 품목들의 윗단에 있는 것들이 그 출산 유아 쪽의 상품들이더라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더
기대감이 높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어떻게 추이가 나오는지 뉴스 플로우를 잘 확인해야 되는 섹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반짝반짝이는 종목 하나만 공유해 주시죠. 어떤 종목 저희 하나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 롯관계 롯데관광개발 맞죠? 많이 줄였습니다. 아, 요즘 줄이는 게 트렌드죠? 네, 트렌드죠. 네. 그리고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중소주 가운데 중국 소비 가운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네. 네, 예. 네. 예. 말도 짧게 하실까봐. 네, 그래서 여기서 호텔이 64%, 카지노가 한 23%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카지노 매출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특히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개장하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그래도 꼭 가고 싶어하는 쪽이 제주도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위치해 있고 거기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있고 그게 드림타워 카지노 이쪽이 기존에는 한 월 5천 명대 들어오다가 7월 달부터 2만 3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개별 여행객 쪽으로 들어왔던 중국인들도 하오 이러면서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7월 달 카지노 매출액이 200억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500% 이거는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워낙 그 2020년 7월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 같은 경우는 전혀 매출이 없다가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대해서 확장되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벌써 2분기에서도 매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하반기 때는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게 조금 빠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의 어떤 총매제가 이런 쪽에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 높다는 쪽이고 특히 하나가 코스피에서 공매도 잔고 1위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때 또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겠죠. 아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역시나 한번 음봉으로 나왔지만 단기 이동평균선 맞춘 다음에 다시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들 체크해 보면서 1차 목표가 17,000원대, 손절가는 1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이야기를 해봤고요.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주신 종목 하이로닉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의료 미용기기에 대해서 취재해 오신 내용 들어보면서 추천받았던 종목인데요. 사실 여기도 중국 홍콩행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문이 열린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는 전략 수정 필요할지 하이로닉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어떤 임의용기기 쪽에서 좀 저평가였던 부분들. 네. 그게 좀, 6월 9일이면 벌써 한 2달 됐네요. 네, 2달이 됐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꾸준하게 움직였다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때 말씀드렸던, 눈썹 리프팅? 네. 더블로?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저는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예. 워낙 선천적으로 업이 부럽네요. 네, 네. 예. 그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하이로닉 쪽의 지금 수준도 그렇게 완전히 비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매수세 꾸준히 나오게 되면 추가 레벨업은 가능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 소화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쪽 보시면서 일단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닌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레벨업이 지금 기준으로 시총이 1,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업 되는 것들 더 추가적으로 실적 확인되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12,000원까지가 아니라 챙길 분들은 챙겨도 되는 종목으로 AS 정리를 해도 될까요? 언제나 수익 실현은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익을 챙길 수 있으면 챙겨보자라는 이야기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하단에 YG 엔터의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엔터의 실적 마무리 국면이네요. 실적 여러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메모리서치 김민수 대표 마지막 코너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